나는 빡쳐서 그랬던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맞네. 지난주 걸 하고서 내가 천기 누설을 했구나 이런 후회가 드는 거야. 진짜 우린 종편이 맞아. 나는 그동안 언제나 이게 뉴미디어다 대한매체다 맨날 이런 소리하고 다녔는데 이거 이제 그거 아니야. 이거 그 시점부터 사실 뉴스에 어떻게 쇼를 붙여. 해보니까 알겠어. 우리는 되게 이제 없어져야 될 구닥다리 패턴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있었다. 컨셉을 가지고. 근데 오늘은 다 필요 없어.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할 거야 오늘. 안 돼. 개혁은 내일부터 하자. 개혁은 내일부터. 고! 자, 쉿. 마사오님 종이 좀. 예.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저희는 취재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취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상 가장 많은 취재 요청이 있었던 사건을 다시 돌아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취재를 한 모든 사안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주십사 하는 사건이 있어 들려드립니다. 2015년 3월 마지막 주말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간단한 제보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트위터에 레드 두부님께서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이죠. PS 비타로 XSFM에 접속한 자랑을 해주셨어요. 이야, 참 좋은 세상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어떤 형태의 주거 공간에 사시더라도 무빌라 행성에 계시더라도 인터넷만 된다면 여러분을 찾아가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이용 상임수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XSFM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있다 하더라도 제 맞은편에 계시는 분에게 편안한 책상을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빌딩을 올리면 됩니다. 중년 남성 여러분. 네. 배 나오면 끝이다. 근데 배가 나온 분은 많이 봤지만 맞춤형 탁자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기 힘들 정도로 배가 나온 분은 그게 아니라 내 배가 문제가 이 마이크를 가까이 대야 하는 이 특수 상황이 문제지. 자중해 주시고요. 일단 사과부터 드려야죠. 네. 지금 거의 한 8개월, 9개월 만에 8개월, 9개월 뭡니까? 아니다. 이용 휴가 갔을 때 결혼했을 때 잠깐 방송 못했지. 네. 그때 이후로 간만에 날짜를 못 맞췄습니다. 방송이. 네.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방송 날짜를 못 맞춘 경우가 한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요. 네. 그 중에 2번은 오늘 나오실 분 때문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오늘은 정말 유니크하지 않냐. 열심히 취재를 했고요. 참 신기한 게 제가 못 나올 땐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대타로. 잠시 후에. 예. 임신 117개월 차로 의심됩니다. 우리 취재반장을 모셔다 놓고 이번 달의 취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들어 처음으로 토요일에 만나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2015년 처음이에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주말엔 아로니아진. 그렇죠. 스테프놀프 위켄드에서 뭐야? 주말이니까요. 주말에는 왕초보로 인산인의 컴스테이션. 손님 많습니다. 주말에 열어요? 주말에 열어요. 그래서 그래요? 못 노세요. 주문이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주말에 결심해서 주중에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전화는 이거 신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주말엔 결심만 하시고. 예. 너의 마지막 시도는 주중에. 대부분 뭔가를 구입할 때 주말에 결심하면 주중에는 다시 사기 싫어지는데. XSFM입니다. 그래도 건강식품인데 함량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한 박스에 15,151알에 아로니아 과실이 들어있는 게 맞는지. 인증선 들어있어? 원산지 대서관에서 추천서도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바람 불면 상처 날까 걱정하는 그에게 스테프놀프 아이패드 커버. 저 가방은 진품인데 그래도 그녀가 허전한 이유는? 스테픈울프 빈티지 사칠백. Steppenwolf Genuine Leather.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기동 취재 출동 보고서. 분명한 건 최소한 이번 달은 말이죠. 우리 기동 취재반장께서 이렇게 느린 속도로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 이 막 40인치 나무 휠 이런 걸로 다니지 않으셨어요. 바쁘게 돌아다니셨습니다. 네. 예, 빠질 뻔했습니다. 네. 마사오 기동 취재반장이 뭐 빠지게 다닌다 그러잖아. 물에 빠지게 다니셨습니다. 네, 열심히 수고해주신 XSFM의 마사오 기동 취재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이네요. 네.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해드릴 사건을 먼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네. 2013년 7월 23일과 2013년 7월 31일에 38회와 39회의 보도 내용을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띄고 싫다. 예. 아니, 붙고 싫다. 붙고 싫다? 그것은 알기 싫다. 네. 그 시절이었나? 네. 이용해. 그것은 알기 싫다. 이런 방송이 있었는데. 네네. 네. 그것은 알기 싫다 시절에 2013년 7월 말에 방송을 해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짧게는 쇠칭, 딸기 찹쌀떡 사건이라고 불리던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창업을 하고 사람들과 손을 잡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았고 네. 취재를 했을 때도 그렇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던 대로 취재를 한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당시에 저는 취재를 한다는 것의 스트레스는 이런 거구나 하고 간만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업하다 잘 안 된 건들에 비해서 네. 인터넷에 관심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 편도 갈리고 네. 비교적 한편으로 다 몰리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쏠려다니는 그런 네. 경향이 좀 있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곳저곳의 팩트를 체크한 대로 전달을 해드렸더니 어느 쪽에 편파적이다, 이쪽에 편파적이다, 반대편에서 다 편파적이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피곤한 일이구나. 이것은 역시 멘탈의 실드를 하복부에 집중하셔가지고 두터운 실드를 가지신 마사오 기동 취재반장이나 취재할 수 있는 문제다.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1년 9개월을 묵혀놓고 있었죠. 그랬다가 얼마 전에 다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 가만히 뒤져보니까요. 실제로 수면 위로 이 세간에 다시 오르내리게 된 계기는요. 보통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죠. 이 소송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를 판단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사오님은 배가 나왔다라는 사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면이 배가 툭 튀어나왔는데. 배가 툭 튀어나와서 의자가 뒤로 밀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단지 사실 적시뿐만 아니라 네. 앞뒤 맥락으로 네. 그것을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맥락에 포함이 되면 걸리죠. 우와, 마사오 배 나왔다! 그렇죠. 맥락상 걸리죠. 그렇죠. 진짜. 마사오는 다른 사람의 2.3배 정도, 1.7배 정도 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드라이하게. 근데 그럼 그 뒤에다가 1.7배 이상 평균보다 배가 나온 사람의 인격은 의심해봐야 한다. 뭐 이런 그렇죠. 내용을 붙이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지금 네가 한 대로 매직 이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원은 초등학생들의 글쓰기 첨삭을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적시에서도 명예훼손이 지금 뉘앙스대로 한다면 걸리지만 실체적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이게 사실일 경우 위법성 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이 아닌 거는 당연히 걸리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맥락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거나 뭐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죠. 그러니까 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명예훼손 판결을 통해
가려지는 시시비비는 없다고 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간통죄처럼. 간통죄도 없어졌으니까 이참에. 그렇다면 그건 그렇게 웃으면서 말해요. 그렇다면 간통죄 없어졌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다뤘던 방송을 한번 다시 뭐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주인공이 되셨던 두 분, 김모 씨와 안모 씨. 사업의 동업자셨고 저희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쓰던 말은 49대 51이었고 안모 씨가 종종 쓰던 이야기는 이수만과 보아 뭐 이런 단어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두 분 간에 최근에 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가 있었고 49, 즉 젊은 SBS에 출연하셨던 간판처럼 출연하셨던 그 김모 씨는 최근에 명예훼손 문제로 패소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일만 가지고는 시시비비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것은 세간의 회자가 다시 되었을까? 언론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이상하죠. 사건은 똑같은 진행 상황인데 네. 언론이 움직여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속았다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몇 분들은 저희에게 항의도 하셨고요. 보고 이런 일은 후속 보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다들 피곤해서 제가 이렇게 막 던지는 것 같지만 너무 화났어요. 해야 된다. 그래서 후속 취재를 열심히 하시고 왔고요. 지난번 방송을 다시 들어보신 마사오 기동 취재반장도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나 취재 되게 잘했던데? 그렇다고 해드렸습니다. 정말 잘하셨었거든요. 이 말은 오늘이 아니라 예전 그러니까 38회, 39회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들었거든. 짜증나게. 네. 당시에 방송할 땐 듣지 않았던 걸 이번에 들었던. 네. 나는 처음 듣는 거지만 그 당시엔 안 들었으니까 요번에 이것 때문에 처음 들었는데. 저 진짜 신기한 게 잘했더라고. 그때 그 방송 내용을 들으셨다고 주장하는 분이 마사오님이 누군가의 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들었죠. 전 들었어요. 마사오님은 안 들었어요. 난 그때 뭐라고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건 뭐 어제 한 얘기 기억 못하는데. 네. 저도 이제 38, 39회를 다시 들어보고 마형은 취재를 잘했다. 어떤 오해한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 해석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 하지만 이 오해가 넓어지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오해가 그 두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의 변화 때문도 아니고 언론이 움직여서 생긴 거라면 순서가 뭔가 되게 잘못돼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달구지를 몰고 다녀오셨습니다. 네. 짜증이 확 났어요. 네. 당시 방송도 안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예전 거를 들어야 되냐. 네. 대부분 자기가 나온 건 듣지 않나요? 거기다가 한참 지나간 건데 1년 9개월? 네네. 그거를 또 들춰보려고 하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개인적 입장은 굉장히 짜증이 났는데 더 짜증이 났던 건 트윗이나 이런 걸로 메일로 재취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과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많은 청취자 몇몇 청취자 여러분들이 부들부들 모드에 돌입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망신을 주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데요. 근데 뭐 그냥 취재로 대신하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재취재를 쪼르거나 심지어 사과 방송을 요구하는 그 있잖아 그렇게 뭐요? 같이 펄떡 뛰는 거 막 펄떡펄떡 뛰는 거 뇌 손녀딸을 안고 굴떡굴떡. 그러니까 사자성어 부하뇌동. 손녀딸을 안고 부하뇌동. 이 청취자들의 부하뇌동에 짜증이 확 나. 왜 형을 못 믿니? 왜 오빠 못 믿니? 이렇게 턱이 가만히 있으면 어른이 알아서 해줘. 알았던 게 우리가 그것은 알기 싫다가 가장 열심히 말하던 문제 있잖아요. 언론을 의심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살아갈 방법은 없다. 근데 이게 실생활에 적용되기가 힘들어요. 오늘은 실제로는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사건이 뒤집혔다 치죠.
그걸 어디서 전해 들으시죠? 지면 아니었습니까? 온라인 지면 아니었습니까? 그전엔 쭉 욕하셨잖아요. 다음 네이버 댓글 가봐도 기자 새끼야 블라블라블라 뭐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런 그 댓글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런 댓글 열심히 쓰는 사람들은 진짜 기자를 의심해야 할 때 의심 안 해요. 그냥 속아요. 오늘 진짜 막 달리겠다 나. 나 말려. 그런데 야 UMC. 네. 방금 그 부한해동 이거는 자르고 부드럽게 연결해주면 안 돼? 아니 저번에 말했어. 아니 저번에 씨발 야 이거는 바로 잡고 넘어갑시다. 마호맨? 야 터번을 터빈이라고 잘못한 거 맞아. 말이 헛나온 거 인정해. 네. 근데 차도르를 차르라고 헛나온 거 맞아. 네. 나는 분명히 마호메트 하려고 마호멧 그랬는데 용이 두 새끼가 갑자기 마호맨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트윗이나 이런 데서 나보고 마호맨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나를 놀리는지. 아 근데 내가 무슨 씨발 그 아이씨의 무식의 아이콘이 된 거야. 아 근데 저는 그거 네 귓구녕이 잘못된 거라니까 그거는. 저도 그걸 반복해서 들어봤어요. 그래. 그랬더니 자세히 들어봤더니 마호멧하고 그래. 호메인이하고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마호메 이렇게 하자는데 그 시옷 발음도 니은 발음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 호메인이와 그 마호멧이 섞여 있는 마호메인이 정확히 말하면 그건 그렇다 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무식의 아이콘이 됐기 때문에 내 명예를 회복을 위해서 요번에 그 부안해동은 아까 뇌 이런 건 자르고 부드럽게 좀 연결 좀 해주세요. 약속.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꼭 사람을 놀릴 때는 개떼같이 몰려가지고 놀리는데 와 내가 그걸 안 해요. 그 자기 닉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트윗에서 안 해요. 얘기했어요. 왜냐면 박정희만 나오니까 99%가 닭깎이 맞아오거든. 그래서 안 하는데 마호맨은 그 칼 라거펠트하고 씨. 처음으로 칼 라거펠트라고 했어. 그래. 자, 자기를 구명하는 시간을 그만 가지시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귀찮음과 그 짜증남을 무릅쓰고 2013년 7월 23일 장삼이사 창업정보를 다시 들었어요. 네. 다시 들은 게 아니라 처음 들었어요. 네. 근데 되게 인상 깊더군요. UMC 첫 마디가 누굴 선으로, 누굴 악으로 확 몰 수 없는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난 기억도 안 났는데 네.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첫 마디는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없다. 였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간혹 이렇게 저한테 제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시는 사건 사고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걸 이제 아이템으로 거의 다 한 90% 이상은 채택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요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 송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지난달이었나요? 그 어떤 거요? 2008년 5월 1일 KBS 현장루보 동행 21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편. 그래서 엄마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 얘기였는데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 후원금을 많이 받았는데 그 후원금을 평소 알고 지내던 그 아이들을 돌봐주던 목사 부부한테 맡겼는데 너무 큰 돈이라서 3억. 그러다가 그 목사 부부가 교회 건축하는 데다 그 돈을 삥땅을 쳐가지고 그렇죠. 송사가 일어났잖아요. 맞죠. 요거를 취재하려고 했어요. 인터넷에 회자가 돼서. 근데 취재하려고 들여다봤더니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개인 송사죠. 만약 후원금이 전달되는 통로가 잘못됐다. 라던가 그 과정이 허술해갖고 누가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그냥 사람이 사람을 믿은 거고 자기 욕심을 부린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사기니 횡령이니 이래서 이제 재판을 갔고 판결까지 났고 또 합의를 했고 그러니까 취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 좀 뒤벼보다가 접었죠. 이런 겁니다. 제가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장삼이사 이 과일 찹쌀떡도 사실은 그때 제가 좀 디비다가 접었는 게 맞아요. UMC가 사실은 살렸죠. 창업정보. 이래가지고. 제가 가자 그랬죠. 네. 그래서 뭐 방송을 했고, 저는
그렇게 접으려고까지 했던 이유가 개인 간의 송사였고 네. 이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 당시를 복귀해 보면은 남양유업 막 한참 화제가 됐었죠 그 당시. 남양유업의 대리점주한테 욕하던 그 직원 한 사람이 네. 세상을 다 바꿨어요. 90년인가 91년인가에 LA에서 그 로드니 킹 폭행했던 경찰들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네.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 과일 찹쌀떡 건도 그 맥락에서. 그래서 들여다봤던 거고. 그래서 이게 대기업 횡포다. 그 의혹을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더니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에서도 제가 직접 그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동네형의 뭐 맞습니다. 그 이제 열심히 들고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은 이런 걸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흥분하기 좋아하는 청취자들은 어떤 것을 듣지 않습니다. 일부러 흥분이 식으니까. 네. 섹스 같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걸 섹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과연 귀를 닫을까를 생각해봐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게 직설적으로 많이 표현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38, 39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은 청취자분들 기억에 누락돼 있더라고요. 그 했던 얘기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예. 댓글들 보니까 뭐 온 국민이 낚였네, 그 거짓된 눈물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한테는 재취제니 사과 방송이니 아니 왜 형을 못 믿어? 왜 오빠 못 믿어? 손만 잡고 잔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방송도 그랬고 지금 100 몇 회니까 지금 120회가 넘는 방송을 하면서 또 120회도 아니잖아요. 이게 A, B 해가지고 이 하면서 한 게 뭡니까? 그 누구도 완벽하게 편을 들기 힘든 세상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살았는데. 네. 아, 물론 그런 점에서. 말짱 도루묵. 꼭 틀리신 건 아니죠. 마사오 편도 들으면 안 되니까. 지난 방송을 다시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취재를 잘했는지 니들은 다시 한번 느껴도 되고요. 네. 요번에 이게 회자되고 화제가 된 것이 네. 갑의 횡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의뢰 사기였다. 참 그림 좋죠, 이거. 언론에서 그려내기. 그렇죠. 아주 그냥 불끈불끈하죠. 예. 네. 그러니까 실제 언론에서 갑을 논란 알고 보니 의뢰 횡포 이러면서 그렇죠. 전 국민이 낚였다는 뉘앙스로 언론들이 들썩들썩하니 여기서 언론들이 들썩들썩한다는 건 저희 해석하는 방식을 들이대면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살짝 게시판들의 회자가 되는 걸 보고 모두가 오락가이 했습니다. 하나의 기사가 시작한 일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많이 다룬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퍼나르면서 블로그에다가 뭐 광분하고 울분에 차서 그 사과 방송이라든지 재취제라든지 막 이렇게 불을 질렀죠. 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판결문이 있어요. 뭐의 판결문입니까? 그러니까 안 씨가 이수만 김 씨에게 보아 예. 네. 김 씨에게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을 걸어요. 네. 그것이 판결이 나요. 야, 이거 좋죠. 명예훼손. 어떻게? 김 씨가 잘못했다. 네. 라고. 그러면 김 씨는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어요. 참고로 약식 기소는 이건 정식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다라고 해서 안 씨와 김 씨를 불러서 대질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법원에 이거는 정식 공소 재판까지 갈 거 없이 이 서류상만으로 판단해서 판결해 주세요. 후딱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 자기네가 판단할 때 이거 정식 재판을 해야겠는데가 아닌 이상 서류만 이렇게 검토해보고 땅 찍어요. 네. 그래서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납니다. 네. 그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벌금은 그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 그렇죠. 100만 원. 네. 그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 씨는 개새끼가 된 거예요. 사기꾼이 된 거고. 네. 그렇죠? 한번 그 열을 식히고 판결문 한번 들여다봅시다. 네. 네. 명예훼손 판결문이 지적한 김 씨의 세 가지 잘못. 하나. 김 씨가 사건 초기에 네. 자기 그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저 나쁜 놈이 내 기술과 아이템을 가로챘다. 가로챈 적 없습니다. 거짓말했죠. 그죠? 그리고
둘. 나를 억압적으로 내쫓았다. 네. 내쫓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잘못했죠? 그리고 셋. 내쫓는 과정에서 조폭이나 대기업이 관여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그렇게 난 거예요. 네. 자, 1년 9개월 전 제 방송을 다시 들어보세요. 네.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이게 1년 9개월 전에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방송으로 내보냈다니까요. 네. 그때 니들은 왜 가만히 있었니? 법원 판결이 나랑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디테일하게 잠깐 복기를 하자면 네. 김 씨가 네. 일본에 가서 2009년에 일본에 가서 과일 모찌를 처음 만나고 네. 2010년에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그 오사카의 장인을 만나가지고 쫄르고 네. 그리고 나서 무슨 기술을 전수받았니 어떠니 해갖고 돌아와서 뭐 어떻게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기술, 장인 이 부분이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 네.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생활의 달인 프로 때문에 달인 이미지가 붙었을 뿐 실제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의 5꼭지 중에 2꼭지는 달인이 아니라 청년 창업가 네. 아이템이었다. 네. 아니 뭐 전달했잖아요. 네. 네. 아유, 하면 되지. 소금쟁이 사건 때도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뭐 TV나 뭐 언론에 나오는 거 그 지면 채우는 게 고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아무나 그냥 해집고 다녀요. 대충 그림이 그럴듯한 사람들은 다 주워 온단 말이에요. SBS에서 마침 그랬죠. 방송 마감일 3일 전에 아이템이 자빠진 거고 네. 그리고 스텝이 우연히 6월 3일 날 오픈해갖고 장사하고 있는 걸 스텝이 먹어보고 이거 청년 창업 아이템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쟁점 하나. 김 씨는 본인을 달인이라고 주장했는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청년 창업 아이템이었는데 생활의 달인이기 때문에 얘를 달인으로 포장인 사람들이 바라보게 됐으니까. 아니 그리고 달인으로 나왔어도 그걸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팩트체크를 통해서 달인까지는 아니다.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본인이 그걸 김 씨가 인정을 해요. 그 당시 방송을 다시 들어보면 10회 다녀왔다고 했는데 네. 방송에서는 실제로는 SBS 방송에서는 네, 3, 4회 정도 갔다 왔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UMC가 그때 방송에서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방송용 뻥튀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영혼 없는 방송에서의 뻥튀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사카와 한국을 오가고 그걸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법의 심판을 받을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 오사카와 한국을 오가고 그 장인 할아버지한테 레시피를 받고 돌아와서 자기 나름대로 인터넷까지 뒤지면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연구를 한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필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걸러지다 보니까 자꾸 쓸데없이 달인 지금까지도. 근데 이미 1년 9개월 중에 내가 짚어줬잖아. 이건 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레토릭이 그렇게 나오는 게 달인이라고 했던 청년이 알고 보니 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렇죠. 아니라고 몇 물론 번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대신 억울해줄 필요는 없어요. 김씨 자초했거든 그 양반. 네. 그렇죠. 법원 앞에 가서 써있는 피켓에 달인이라는 글자 잘 보이게 썼어요. 제가 막 승질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저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 나쁜 사람인데 모르고 저랬으면 모르고 나쁜 사람이니까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쟁점 둘. 김 씨는 대단한 비법을 전수받았는가? 이게 웃긴 게 우리 방송에서도 자기가 인터넷 뒤져서 연구했다고 말한 증언이 소개됐고 당시 김 씨가 나한테 직접 증언을 하기로 그리고 또 자기 입으로 무슨 대단한 뭔가를 전수받지 않았대. 레시피만 받았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제 레시피가 중요하긴 하잖아요. 뭘 만드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가르쳐준 그 할아버지를 스승으로 여긴대. 스승으로 여긴다라는 말은 그냥 윤색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년 9개월 전에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네. 내가 공자를 스승으로 여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만화에 나오듯이 일본 도제 시스템에서 이렇게 뭔가 엄청난 비법을 전수받고 이런 거랑은 애초에 결이 다르다고. 지금 이용을 스승으로 여기는 개들이 파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한가더라고. 근데 이용이 나는 이런 학생 둔 적 없다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스승으로 여기는 게 거짓이 되는 건 아니야. 저는 그런 분들 모두를 제자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네.
김 씨는 많은 실수를 했어요. 법으로 재단당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나 없어요. 예. 자기가 급박해서 그 당시에 최소한. 네. 그래서 자신의 위기, 자신의 억울함, 이거를 인터넷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풀림이 있었죠. 맞아. 이거는 제가 그때 1년 9개월 전에 취재했을 때 이 사안 자체도 부풀림이 있었고. 맞습니다. 이게 달인이라는 뭐 어쩌고 저쩌고가 타이틀의 중앙을 차지하는 바람에 38, 39회 때는 웃기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사람들이 TV에 나올 기회가 있으면 심지어 당장 떠야 되고 해가지고 환장한 연예인들 뭐 세바퀴 같은 데 나가가지고 자기 경력 뻥치잖아요. 이제 일이 커지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김 씨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지 마, 이 사람들아. 욕은 있겠지. 책임져야지. 소금쟁이처럼 뜰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떠면 이제 신날 것 같냐? 오늘 막. 그런데 이 판결문에서 안 씨는 기술과 아이템을 가로채지 않았다. 왜? 가로챘다고 주장을 김 씨가 했으니까 그건 틀린 부분이잖아요. 벌금 100만 원 맞아야지. 네. 그리고 뭐 내쫓지 않았다. 그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조폭과 대기업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세 가지로 판결을 했는데 제가 지금서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서 1년 9개월 전에 우리 방송했을 때 다 얘기한 건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UMC 표현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디 떠보려고 그 무슨 그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과장되게 얘기했다가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지금 그게 확대를 해보니 디테일이 또 다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당시의 문제제기, 우리가 했던 문제제기, 우리 그 알실에서 했던 문제제기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게 중요하며 어떤 훼손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 당시에도 나는 이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고 이런 부분들은 안 씨가 억울할 만하다고 얘기했고 네. 그런데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의 본질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때의 본질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둘이 동업을 했는데 51대 49였어요. 네. 그것도 호의로 포장된 51대 49였어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와 의문을 제기했죠. 네. 네. 그것이 근데 씨발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언론은 아무도 없더라. 도대체 공익에 헌신해라 좀. 이게 너무 이 클릭질 우리가 늘 하지만 우리는 근데 정말 클릭질 잘 안 하지 않니? 잘 안 낚지 않니? 우린 클릭해봐야 볼 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낚지 않니? 우린 좀 낚을 필요가 있다고 봐. 진짜? 우리도 확대 기계 뭐 이런 거 광고해? 아니 그러니까 제목에 마서 방송 중에 옷을 벗어 헉 많이도 듣겠다. 아 오히려 안 된다? 중년 남성 공공장소에서 헉. 우리 저 형수님한테 고소당해.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것 중에 내가 어이가 없는 게 달인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 달인으로 끝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거나 이 둘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서 그거는 어느 특정 한 사람이 중요할 뿐 사실은 본질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김 씨도 그걸 이용해 먹은 편이 있지. 왜냐면 자기가 주목받거나 자기가 손을 들면 무인도에서 SOS를 치고 있는데 모닥불을 피우잖아요. 나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과장되고 자극적으로 달인을 이용해 먹었죠. 네. 그 문제에서 잘못된 부분은 본인 책임져야죠. 뭐. 그렇죠. 그걸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9개월 전에도 지적을 했고요. 예, 우리 했던 얘기 되게 여러 번 하네요. 아이씨, 이제 새 걸 내놔야죠. 자, 네.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팩트, 사실은 본질을 바라보자. 이것이 본질이다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지적을 했는데도 그걸 안 바라보고 그냥 사기꾼이라고만 하니 그러면 그렇게 과장된 몸짓에서 묻어났던 거짓, 진실은 없는 것인가? 그럼 진실에 대해서 한번 까보자. 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네. 생활의 달인 스텝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막 문을 연 과일 모찌 그걸 먹고 맛있어서. 방송 출연을 제의를 하고 어차피 빵꾸도 났었고 그래서 와 땡큐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김 씨는 땡큐 하고 있었는데 안 씨는 자기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준비도 안 했는데 역풍을 맞으면 어떡하냐라면서 반대. 그렇죠. 극구 반대. 그렇죠. 외주 제작사. 생활의 달인 외주 제작사 대표의 증언. 그 녹취가 있는데요. 네. 또 다른 사실들.
생활의 달인 외주 제작사 대표의 말. 쌍욕을 하더랍니다. 예? 안 씨가? 네. 외주 제작사 대표, CP입니까? SBS CP에게 욕을 한 건지, 욕설을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그 대표한테. 네. 외주 제작 대표. 지금 마사오 제작사 대표. 지금 마사오 기동취재반장이 들고 있는 자료는? 녹취록이죠. 녹취. 네. 이거를 생활의 달인 외주 제작사 대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가게를 오픈했어. 네. 음식점을. 네. 근데 그 맛집으로 소개를 한대. 예? 되게 단가가 한 1,000,000원에서 트루마 쇼에서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화를 내면서 막아. 그때 방송 1년 9개월 전 방송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죠. 네.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다. 네, 그죠. 그 안 씨의 주장. 안 씨가 매우 신중한 사람이면. 우리가 꼴랑 장사한 지는 4일밖에 안 됐는데 네. 무슨 달인이라는 거대한 타이틀로 했다가 이게 후폭풍을 맞으면 누가 책임지냐. 그러자 제작 측에서는 이번에는 그 코너는 꼭 달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굉장히 왜 심각하게 설득했냐면 아이템이 엎어졌기 때문에 기존 준비했던 굉장히 시간은 촉박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하려고 PD는 매달린 거예요. 하이에나의 생태가 나가야 될 판이니. 네. 그러니 그렇게 강하게 매달렸는데 네. 쌍욕을 하고 승질을 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까지 내 가게를 광고해 주겠다고 매달리는데 욕을 하면서 막는다? 아닙니다. 저희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너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네. 하고 싶었던 말이 겸손하게 네. 아예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막 승질을 내면서 뭐라고 해요? 그 욕하던 그 녹취가 아니라 네. 욕을 먹은 사람의 증언의 녹취. 욕을 먹은 사람의 증언. 그러니까 구체적인 욕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쌍욕을 하더라. 이 친구가 김 씨가 이틀밖에 안 됐다. 만든 지 일주일 우리 장사한 지 지금 어떻게 달인이냐. 그래서 우리도 확인을 했습니다. 좀 찍게 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우린 달인 아니라고. 김 씨 제 달인 아니라고. 근데 왜 달인이라고 찍느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김 씨 젊은 애 쟤는 달인이 아니고 실제 달인은 저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할머니다. 뭔가 좀 앞뒤가 여기서부터 억울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 문제도 38, 39에 다 나왔던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다 나왔던 얘기죠. 그 할머니는 네. 막상 촬영할 때는 우리 기자들이 레이니거 선생 피할 때 하는 짓이죠. 네. 병가를 내거나 휴가를 냅니다. 네. 갑자기 아파져서. 네. 근데 그 어느 매체에서 그리고 크로스체크가 들어가 본 바 그 할머니는 실제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고 맞아. 그냥 주방분이신 걸로. 그러니까 그것을 취재했던 그 할머니를 만나서 취재했던 기자에게 제가 그걸 들을 수 있었어요. 네. 그 할머니는 그 당시에 네. 저 어린애는 김 씨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내가 할 줄 안다. 내가 할 줄 안다. 네. 그런데 그 기자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레시피가 네. 김 씨가 훨씬 제대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방 할머니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 할머니한테. 아니 딸기 찹쌀떡 만드세요? 그랬더니 내가 다 만든다고.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과정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찹쌀떡에다가 딸기를 꽂아서 넣어봤더니 그냥 모양이 떡 나오더래요. 그 할머니한테 그 말을 듣는 기자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구체적인 레시피를 제시 못하는 거죠. 그 할머님 인터뷰 내용이 그래요. 네. 여기 녹취록에 드러나는 인터뷰 내용이. 네. 저는 기술적으로 모르지만 이게 과일은 육즙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찹쌀을 그렇게 싸는 게 힘든단 말이에요. 네네. 귤 찹쌀떡이 또 있대요. 그렇게 만들면 물이 나와가지고 못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저 그냥 범벅에 물 나오는 거 찍어서 말려서 싸면 포장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걸 듣고 하여간 실제 레시피와는 거리가 매우 먼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네. 제가 그때 1년 9개월 전에 네. 그때 취재할 때도 그 안 씨의 주장 중에 안 씨가 먼저 그 가게 매장을 하고 있었고 분명히 별별 스낵이라는 이름으로 네. 딸기 모찌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 당시 누군가가 소비자가 그걸 찍어서 올려놨는데 참 후져요. 네. 딱 봐도 네. 그 사진을. 그래서 기술의 우월성을 굳이 따지자면 네. 여러 그 녹취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증거를 보면 김 씨 손을 올릴만 해요. 네. 네? 그런데 김 씨의 기술이 더 좋다는 지금 정황 증거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 씨 주장이 내 기술이 더 좋다가 아니라 내 기술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네. 라고 해서 이 새끼가 사기꾼인가요?
김 씨의 입장에서 보자고.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잘 만들어 할머니보다 주방 할머니보다 주방 할머니는 안 씨의 편이죠. 주방 할머니보다 내가 더 잘 만들어. 그리고 기자들도 확인했고 외주 제작사도 확인했어. 김 씨가 주방 할머니보다 더 잘 만든대. 네. 근데 내가 더 잘 만든다라고 말하는 건 김 씨가 생각하기에 설득력이 없는 거야. 법원에도 얘기하고 싶고 세상에도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훔쳐갔다는 표현을 내면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 씨가. 자기 스스로 속인 거지. 나 오늘 진짜 막 던진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법원에가 손해를 본 저런 표현을 안 한다고요. 우리가 안 밝힐 줄 알았나 보지? 하긴 우린 중요하지 않지 그 사람들이 인생에. 자, 외주제작사의 대표와의 녹취의 일부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 알려드린 팩트는 그 정도고요. 네네. 안씨 측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 더 떨어졌다. 네. 라는 그거는 증거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 당시에 확인을 했고요. 네. 다른 자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뭐 이런 언론들 네. 취재한 거를 접촉을 해서 얻었고요. 네, 타 언론들이 취재한 걸 접촉해서 받아오셨습니다. 타 언론에서는 취재가 된 상태에서 킬된 경우도 많았어요. 이게 네. 개인 송사니까. 그래서 뭐 녹취록도 제가 파일도 얻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렇죠. 그 기사로 한쪽 편 들어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기에는 그 모양이 예쁘지 않은 그렇죠.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그거였습니다. 여기 쫓아냈다라는 건데 5월 3일 날 계약을 했는데 5월 1일 날 이미 상표 등록을 했었다. 그 안 씨는. 맞죠. 그러니까 왜 나한테 미리 얘기를 안 했냐. 너 혼자 체인을 하려고 이미 계획 다 짜놓고 상표 등록까지 해놓고 5월 3일 날 51대 49로 나랑 계약을 하고 속인 거 아니냐라고 문제제기했을 때 문제제기했을 때 안 씨는 아니라 그러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결정적인 녹취가 나와요. 네. 안 씨는 사실은 원래 재작년에 마사오님하고 인터뷰했을 때는 이거 다 내가 원래 준비한 거였고 이미 김 씨에게 몇 번을 얘기했다. 그건 계속 일관되게 안 씨가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다 준비해놨던 거였는데 왜 이제 와서 완전 동업관계인 것처럼 얘기하냐. 아니다. 얘가 내 밑으로 들어온 거다라고 안 씨는 자꾸 주장하죠. 그렇죠. 예. 근데 뭐가 뒤집어지죠? 당시에도 저는 그 녹취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6월 12일 날 안 씨와 김 씨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녹취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 부분을 안 씨가 직접 설명을 해요. 김 씨가 섭섭하다.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속일렸던 거 아니냐. 그때는 완전히 갈라지기 전이니까 이렇게 법정까지 가고 뭐 인터넷에 뭐 글을 올리고 이렇게까지 안 갔으니까 그때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때 안 씨가 아주 술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체인을 해도 너한테 체인지 사업을 하니까 이런 걸 하면은 뭐 네가 돈도 없고 한데 뭐 들어올 수 있겠냐 뭐냐 이러면서 그 미안하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 그러니까 김 씨를 속이려 들었던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씨가 그걸 술술 인정하면서 너한테 뭐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 뒷사정은 어떻고 이런 게 녹취가 있어요. 그런 걸 들어보면 이거는 손이 쉽게 올라가요. 공개되지 않은 타 언론사 기자와 안 씨의 녹취록 일부를 들려드리죠. 먼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은 진짜 중요한 쟁점은 안 씨는 김 씨에게 너를 체인 사업의 파트너로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끌어들였느냐. 이고 안 씨는 그렇지 않다. 얘는 명동전만 하게 둘 것이었다. 라고 외부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정확히 그대로 읽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체인 사업 준비, 이게 상표 등록하고 동업하는 관계에서 김 씨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김 씨가 서로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 왜 안 하냐. 안 씨에게 섭섭하다라고 김 씨가 얘기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김 씨가 했다. 근데 그 녹음 자료를 저희들도 확인했고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어요. 기자분들이. 그러면 거기서 안 씨가 그걸 인정해요. 자신이 얘기 안 한 걸 인정해요. 일부러 얘기 안 했다고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줄줄줄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합니다. 안 씨가. 야, 네가 돈이 없는데 체인 사업에 어떻게 뛰어드냐. 그러니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는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김 씨는. 체인 사업의 동업자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체인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걸 동업자에게 들킨 상황이 녹취가 된 것입니다. 네. 근데 들어보면 뉘앙스가 딱 그래요. 이 기자는 오죽하면
안 씨한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사장님 말씀을 제가 좀. 안 씨 이야기를? 안 씨의 이야기를 제가 믿기 힘든데요. 하면서 김 씨가 제시한 녹취록에 보면, 이렇게 말이 들리는데 본인은 녹취록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근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냐, 녹취록에서. 녹취록에 있는 걸 다시 물었더니, 안 씨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1단계 부정을 합니다. 레벨 1 부정 정도를 해요. 그냥 우리는 다른 판단을 하지 말고, 이 판결문 나온 거, 1, 2, 3. 그거에 대해서만 저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래서 기술을 가로채지 않았다. 그런데도 김 씨가 가로챘다 그랬다. 두 번째에서는 피고인을 내쫓지 않았다. 여기서 이 부분이 어그러지는 거죠. 이게 세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 조폭이나 대기업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폭과 대기업이 관여했다고 김 씨가 주장했다. 그러니까 구라. 그래서 판결이 난 거잖아요. 판결문 3번. 이 판결 이후에 어떤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게 박모 씨인데요. 지금 그 당시 1년 9개월 전에는 투자자였고 동업자였어요. 프랜차이즈를 같이 하려고 했던 안 씨와 박 씨가. 그런데 이 둘이 그동안 지내가면서 다른 어떤 우리나라 도시 쪽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 박 씨가 폭로를 해요. 그 녹취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폭 혹은 대기업의 등장 정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혹은 대기업, 조폭 혹은 대기업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존재. 사실은 둘 다인데요. 대기업 조폭? 대기업 한화인가? 대기업 대표가 부른 조폭. 한화네. 그런데 이것이 위험한 것이 조폭이 어떤 신분증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조폭연합회 이런 거. 그러니까 어디 구청에 가갖고 뭐 심사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업태 조폭. 제 조폭이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비슷하게 테크니컬한 용어를 만들어내 보자면 김 씨를 위협하기 위해 동원한 외부 인물. 바로 그거예요. 은 섭외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안 씨의 예전 측근으로부터. 즉 저희들 38회 39회를 기억하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그때 잠깐 나갔던 녹취록이나 저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야, 그거 실제로 조퍼가 아니고 그냥 친구들인데, 우리 친구들인데. 왜 오해했니?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이 일수 가방을 들고 배바지를 입고 있을까? 그렇죠. 이런 걸로 그냥 하와이안 꽃무늬 남방. 그죠. 그냥 하와이안 내추럴 본 하와이안 아메리칸 분들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알고 보니 김 씨를 위협하기 위한 의도로 누군가가 불러온 외부인. 그래서 저렇게 앉혀놓자. 애 약호 죽이려고. 이런 것들이 증언이 됩니다. 지금 증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녹취를 입수했고요. 그러면 이 판결문 이후에 나온 증언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다고 칩시다. 잠깐만 정리할게요. 앞에 나온 명예훼손 판결문의 내용을 알려드린 이야기들로 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원 판결문에서 세 가지를 지적하지요. 기술과 아이템을 가로채지 않았음에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맞아요. 가로채지 않았죠. 단 김씨 기술이 더 좋아요. 두 번째, 김씨를 내쫓지 않았다. 내쫓지는 않았죠. 단 속였죠. 그랬죠. 나가는 과정에서 조폭이나 대기업이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했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뒤집힌 세 가지 뒤집히진 않았죠. 뒤집히진 않은. 이게 웃긴 거. 나는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이거를 이해했으면 좋겠어. 뒤집히진 않았는데 결이 좀 달라. 그러니까 뒤집히진 않았는데 결이 다른 이 상황이 오늘 처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9개월 전에 내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나는 이제 자꾸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라는 말 나도 자꾸 하고 싶어 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전달하는 우리가 뭘 잘못 전달했나 봐. 우리가 누구 편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나? 그럴 수도 있어. 제가 어쩌면 편을 들었어. 나나 이용은 잘 흥분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간 정리하겠습니다. 김 씨는 명예훼손 이런 걸로 세 가지로 걸렸습니다. 기술을 도둑질 당했다. 라고 주장하고 다녔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김 씨의 기술이 더 좋았으므로 도둑질을 당한 뒤에도 기술이 더 좋다면 그건 도둑질을 당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내쫓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쫓기지 않았습니다.
협박을 당했죠. 김 씨 본인이 본인의 상황을 모른 겁니다. 거짓말을 했고요. 안 씨가. 내쫓으려고인지는 법원이 판단하든지 뭐 청취자분들이 판단하든지 판단하실 겁니다. 두 사람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든지. 근데 협박은 했어요. 그러니까 협박이 아닐 수는 있는데 듣는 사람 이렇게 당사자로 하여금은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정황이 있죠. 네. 그리고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러온 외부의 사람들. 꼭 배바지를 입지 않았어도 좋아요. 하와이 꽃무늬 와이셔츠를 입고 있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을 썼다는 증언도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 증언조차도 우리가 사람이 증언이 나왔으니까 이건 100% 맞아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단지 그런 증언이 최근에 나왔다고 소개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개해드린 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건 그것은 알기 싫다 38, 39회 말고는 다른 데서 또 다룬 적도 별로 없고 다룬 적도 없는 주제에 반대되는 건 또 많이 다뤘어. 언론에서. 참 신기한 게 지난 1년 9개월 전에 제가 방송할 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그 말은 유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진열을 해드립니다. 야 누가 들어도 이건 맞잖아 라는 얘기 안 하고 이런 일이 있네요? 기자들한테 녹취록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풀어봤더니 또는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네요? 요건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겠네요? 요 사실은 이렇게 뒤집어지네요? 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굳이 정말 귀찮게 재취재를 한 이유는 네. 광고를 들으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고 안에 나오진 않고요.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안녕하세요. 숨기는 게 없는 조립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말하는 법을 안 배웠나 싶을 정도로 과묵한 조용한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형제들은 언제나 조용해서 호객도 못하고 조용히 일만 합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고자 마음먹은 뒤로부터는 이 형제들이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들르시면 말없이 될 때까지 수리만 하는 조용한 형제들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Steppenwolf Genuine Leather. 원래 이런 방송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척을 참 저희들이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흥분을 못 감추고 막 떠들다가 나가서 막 흥분해서 담배를 막 빠르게 막 피다가 흥분을 시키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딸기 찹쌀떡 사건에 있어서 달라진 점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고소에 있어서 안 씨가 승소를 했다는 것, 그리고 판결문의 요지는 3가지였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린 점은 그 3가지의 요지 모두가 판결문 쪽의 맥락과는 다른 이야기를 저희들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판결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겠는데 그 판결 자체가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처음에 딸기 찹쌀떡 문제를 저희들이 다루게 되었던 여론의 흐름 역시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난 결과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갑질의 횡포라느니 그냥 나쁜 형의 나쁜 짓이었다느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면 저는 지금 미래가 눈에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싫으신 분들은 길게 말해서 막 또 나쁜 사람 구해주려고 하고 있네라고 말하고 돌아서시고, 또 많은 나머지 분들은 이 사건에 관심을 끄시게 될 겁니다. 그래요, 원래 진실을 열심히 파고 들어가면 다 그래요. 그리고 대중의 성격은 그런 거라서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대중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여간 저희들은 팩트는 알려드려야겠고 왜? 팩트가 꼬인 채로 지금 또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들이 퍼지고 있으니까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사가 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화제가 됐죠. 왜? 처음 말씀드린 대로 김 씨의 사기였다. 그 근거는 법원이 판결해줬다. 이것이 일파만파 퍼날려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법원 판결문과 이 사건의 본질이 얼마나 상관이 없는지 아싸리 지금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면 왜 이것이 다시 화제가 돼서 퍼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지요. 네. 1년 9개월 전에 방송이 나가고 나서 되게 인상 깊은 기사가 하나 떴어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인상 깊은 기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네. 어떤 기자의 지난 20개월간의 기사들. 그분은 국민일보의 모 기자입니다. 국민일보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쿠키뉴스라고도 나옵니다. 네. 국민일보 쿠키뉴스의 모 기자였고요. 성도 뺍시다. 김씨하고 헷갈리니까. 네. 모 기자였고요. 그분이 꾸준히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XSFM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어떠한 사회 이슈는 실제로는 기사 하나만 오리지널이고 나머지는 다 복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복붙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기사를 올린 사람이 국민일보 쿠키뉴스의 김모 기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 2달 사이에 딸기 찹쌀떡 사건의 이야기가 흐름이 완전히 뒤집혀진 데에는 단 한 사람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모 기자 활약이 컸죠. 의 활약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네. 1년 9개월 전 방송을 끝내고 저는 내가 출연한 방송도 안 들으니까 관련 기사도 당연히 안 보죠. 그런데 누가 제보를 해줘서 옆구리를 쿡 찔러서 재밌는 기사가 떴다고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제목은 딸기 찹쌀떡의 눈물 또 하나의 갑을 논란 알고 보면 형의 횡포? 하면서 뒤에 물음표가 달리죠. 형의 횡포? 실제로 지금 뒤집어진 이야기와는 다르게 안 씨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면 첫 번째는 우라카이 기사처럼 시작합니다. 수년간 땀과 노력을 기울여 일궈낸 딸기 찹쌀떡 사업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위기에 놓인 한 청년의 사연이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러고 잘 나오다가 안 씨의 입장으로 후반부부터 기사가 진행됩니다. 네. 안 씨를 만나 이유를 들어봤다. 시사매거진 25802. 안 씨는 김 씨를 달인으로 소개한 TV 프로그램이 조작이며 김 씨는 딸기 찹쌀떡을 만들 줄도 모르는 초보였고 일본의 떡 장인에게서 딸기 찹쌀떡 기술을 배워온 것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김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할머니로부터 딸기 찹쌀떡을 만드는 법을 전수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저희들이 방금 아까 얘기해드렸던 거죠. 이건 거짓말이죠. 못 만드는 예. 그거잖아. 몸에 초사이언진처럼 불에 확 타면서 스승님 이건 뭐죠? 그랬더니 뭐야 그거 무서워 이런 거 있잖아. 네, 그거죠. 그거잖아. 네. 스승인데 과즙이 나오는 찹쌀떡은 어떻게 만들죠? 그거 그냥 찍어 말리면 돼. 뭐 이런 거. 이건 저건 그냥 모찌에 딸기를 넣었구만. 이렇게. 요즘 세상에는 초등학생들도 똑똑하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러한 지적이 있다, 이러한 논란이 있다라는 말은 기자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지요. 네. 한편 김 씨의 억울한 사연일지 몰라도 갑의 횡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팟캐스트 방송은 김 씨와 안 씨가 동업에 이른 과정을 취재해서 전했다. 팟캐스트 방송은 안 씨가 일하면서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김 씨를 동업자로 인정하고 이치고야 전문점을 낸 것은 호의를 베푼 측면이 있다면서 안 씨는 프랜차이즈 확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다른 점을 맡으면 안 씨가 다른 주점을 맡으면서 명동점은 김 씨에게 전부 내줄 생각이었고 제안도 했었다라는 안 씨 측 주장을 전달했다. 시사매거진 2580이 김 씨의 주장을 위주로 보도했다면 이 팟캐스트 방송은 안 씨의 입장을 대변한 셈이다. 우리가 그랬어? 그랬대요.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이 팟캐스트에는 분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 씨가 주장하는 갑의 횡포와는 거리가 멀고 김 씨는 정당한 계약을 부당하다고 호소하기 위해 계약상 아무 관계도 없는 대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희는 정확히 이렇게 지적한 적은 없어요. 그게 조금 뉘앙스가 이상한데 이게 호의사실 유포 아닌가? 방송에 따르면 갑의 횡포라기보다는 사회 경험 많은 형의 횡포라고 봐야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걸 줄여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김 씨의 반대 입장들을 최대한 많이
펼쳐 놓았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보실까요? 이게 2580에서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도 그렇고 안 씨의 주장이라고 나온 부분만 계속 연달아 이렇게 덧붙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일보 쿠키뉴스의 모 기자,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 한 사람입니다. 기자의 기사만이 홀로 이 기자의 기사만이 안씨 및 안씨 주변 조직 및 사람들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해 줍니다. 결론을 제가 그냥 다 말씀드릴 테니까 알아서 펼치세요. 그래 주세요. 내 입으로 하는 게 낫지. 책임들 지시고. 마사오님한테 몰빵해야 되는데. 야! 지난 한 달간 제가 이제 꾸준히 확인을 해봤고요. 이 국민일보 쿠키뉴스 기자분, 모 기자는 다른 기사들도 많이 씁니다. 다른 기사들도 많이 써요. 그런데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붙 기사를 쓰는 기자예요. 지난 일주일간 보니까 3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18개, 22개, 일요일도 올라가더라고요. 미리 걸어놓고 퇴근하시는지. 10개, 기자들은 일요일 근무해요. 예, 15개, 이렇게 계속해서 기사를 올립니다. 사실 취재할 시간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나 기사를 많이 올리는 기자면. 그리고 실제로 자기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 있는 기사를 올린 경우는 없어요. 아니요, 있죠! 유일하게, 크게 말할게. 유일하게, 과일 찹쌀떡 사건에 있어서만 되게 신났다. 네. 기사를 본인이 최초로 씁니다. 나머지는 모두 복사 붙이기 하는 기자입니다. 이미 저는 그걸 몇 달 전에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성우 윤소라 씨께서 박창진 사무장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다가 우라카이 기자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윤소라 씨를 트위터 유저 이모 씨라고 쓴 기자가 있었어요. 아, 그게 이분이에요? 그 중에 이분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간에 어딘가에서 복사를 하다가 잘못 써가지고 다 그렇게 퍼졌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복붙하는 기사들을 많이 올리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기자의 유일한 오리지널 기사가 딸기 찹쌀떡 사건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그리고 이 기자만 유일하게 안 씨의 입장을 계속해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고요. 네. 이 기자가 만약 사실 취재하느라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이 빛을 보았다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실제로는 김 씨에게 속았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청년 사업가, 청년 창업자 분투를 말아먹은 나쁜 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김 씨가 사기꾼이었네라고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 기자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013년 7월 29일부터 저희 방송이 나갔던 39회 방송이 나갔던 그날부터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 기자는 계속해서 안 씨의 편을 들어주는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서요. 첫째. 네. 소라 누나랑 저랑 친해요. 그게 왜 첫째요? 풀어보세요. 안 중요한가? 풀어보세요. 네. 둘째. 아까 얘기했죠. 방송 나간 후에 누가 옆구리 찔러서 재밌는 기사가 떴다. 그래서 봤더니 칭찬을 해요. 저희를. 저를 칭찬해요. 네. 되게 객관적으로 봤다. 네. 라고 칭찬을 해요. 네.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았어요. 주로 자신과 친하거나 칭찬하는 걸 잘 기억하는 그렇죠. 칭찬의 꼼줄이었어. 네. 그런데 모두가 다 안씨 나쁜 놈 하고 방향으로 몰아갈 때 갑의 횡포 2580조차도 그랬을 때 우리 방송은 단지 안씨가 나쁜 놈이 아니야라고 하지도 않았고 대기업 횡포가 아니라 형과 동생 중에 형의 횡포라고 했는데 이걸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봤다 하면서 칭찬하는 기사가 나왔죠. 네. 그렇잖아요. 지금 기사를 그렇죠. 다 네. 읽었잖아요. 그렇죠. 네. 뿌듯했어요. 뭔가 막 되게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소인배 같아 보여요. 뭘 같아 보여. 자. 그러다가 요번에 한참 잠잠하고 저의 기억 속에서 멀어졌죠. 네. 저는 뒤돌아보지 않는 남자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네.
허리가 안 돌아가요. 갑자기 재치제니 뭐 사과박성이니 막 난리들을 치길래 이건 또 뭐야 하고 검색을 했더니 또 유일하게 걸리는 게 이 국민일보 모 기자 단 한 사람. 왜냐면 이분밖에 안 쓰니까. 그리고 요새는 오락가이가 슬슬 되잖아요. 국민일보 이 모 기자가 복붙을 하던 입장에서 복붙을 당하는 입장으로 처음으로 그렇죠. 바뀐 거예요. 저희가 이 기록을 본다면 국민일보가 그렇죠. 그 모 기자의 기사를 새로운 좋은 취재가 나올 때마다 잠깐 올렸다가 숨겨주고 잠깐 올렸다가 숨겨주고 이런 게 아닌 이상 이 모 기자의 기사가 복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상으로 옳습니다. 그것이. 네네.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이 안 씨의 입장을 다 생산해냅니다. 네. 그때는 나를 칭찬해줬으니까 역시 내가 객관적으로 잘 바라봤나 보군 하고 넘어갔는데 인상 깊었는데 지금 1년 9개월 중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때 그 양반이네.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관련 기사 후속 기사들이 쏟아져요. 네. 한 사람에게서. 그렇죠. 근데 그때 인상 깊었던 것이 지금 겪고 다시 돌아보니 좀 해괴해요. 왜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혼자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자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 기자에게는 양쪽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좋죠.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공정할 수도 있고요. 기자가 갖고 있어야 될 소양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팩트에 기반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논란이 있다거나 어떤 이쪽이 쏠린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반대편에게 추를 놓는 것은 그것은 공정함이 아니죠. 네. 20개월간 안 씨의 입장을 대변해온 단 한 명의 기자와 마사회 인터뷰. 근데 저랑 통화할 때도 이분이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군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2580을 처음 접했을 때도 그렇고 이 안 씨 만나서 얘기했고 김 씨 만나서 얘기했을 때 안 씨에게로 쏠리더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김 씨 이걸 칠 때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 왜? 김 씨의 말이 다 거짓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냐고 했더니 판결문 그런 것도 읽어봤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100%는 아니겠지만 한 7, 80%는 저와 같은 자료를 들고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너희들이 판단하세요. 듣고 판단하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과연 누가 기계적 중립 혹은 한쪽에 쏠리는 힘을 한쪽으로 분산하면서 누구에게 이득을 주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취재윤리 혹은 기자정신에 부합하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기자의 오리지널 기사 리스트. 저희들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민일보 모 기자, 단 한 사람의 그 기자와 관련해서 딸기 찹쌀떡 사건에 관해서 그 기자가 이제까지 2013년 7월 29일부터 당장 사흘 전까지 썼던 기사들의 목록입니다. 보시죠. 저희들의 그것은 알기 싫다 39회가 나간 날 7월 29일에 이 모 기자는 한꺼번에 5개의 기사를 쏟아냅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딸기 찹쌀떡의 눈물 또 하나의 갑을 논란 알고 보면 형의 횡포라는 그것은 알기 싫다의 내용도 살짝 정리해놓은 그 기사고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기사를 5개 올린다는 거예요? 네. 오리지널 기사를 5개 올립니다. 광폭 행보죠. 딸기 찹쌀떡 눈물 갑을 논란 네티즌 반응 엇갈려 진실 공방이라는 여론이 5대5의 상황일 때나 쓸 수 있는 표현을 쓴 제목의 기사를 하나 올리고요. 같은 날 딸기 찹쌀떡의 갑으로 불린 안 씨가 정면 반박, 계약 해지 이유는 따로 있어 라는 제목의 기사를 또 하나 올립니다. 그리고 안 씨의 반박 글을 소개합니다. 김 씨의 입장을 정리한 글은 없네요. 같은 날 딸기 찹쌀떡 논란 갑 안 씨 주장, 김 씨의 과욕이 없었다면 윈윈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용의 말대로 또 한 번 안 씨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같은 날 딸기 찹쌀떡 대웅홀딩스 홈페이지 폐쇄라는 김 씨의 난동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불리우는 이것을 또 한 번 비추어 줍니다. 네. 며칠 쉬고 2013년 8월 1일 폭로 전문이라고 대괄호를 붙입니다. 네. 제목에 네. 딸기 찹쌀떡 청년 달인의 실체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요.
이 기사의 첫 번째 사진에는 안 씨의 얼굴이 나와 있고 안 씨가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해왔다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락만 알려드려도 이것이 이 글의 논조입니다. 지난 28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이 딸기 찹쌀떡에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김 씨의 억울한 사연을 다루면서 갑으로 지목된 이찌고야 대표 안 씨는 청년 달인의 기술을 빼앗은 뒤 거리로 내쫓은 악마가 되었다. 아, 네네네. 네. 그리고 밑에 쭉 올려준 거는 폭로 전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씨의 폭로 전문이에요. 그러겠죠. 안 씨 입장 경로겠죠, 그냥. 이건 제 일자의 글을 가지고 폭로 전문이라고 내놓으면 안 되죠. 주변 사람이, 보았던 주변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모를까. 네. 그리고 9일 뒤인 8월 10일에 끝나지 않은 딸기 찹쌀떡 논란, MBC 시사매거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안 씨가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즉 이거 그 신청해가지고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신청했다는 얘기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안 씨의 일기장 노릇을 합니다. 쌓이네. 한 8개월 쉽니다. 네. 2014년 4월 3일 딸기 찹쌀떡의 눈물 논란 그 이후 청년 달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 그리고 여기까지만 쓰면요. 네. 판결 받은 것 같죠? 네. 약식 기소된 거였습니다. 판결이라고 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 기사를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까지만 쓰면 네. 이걸 뭐 받았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고 기자 측은 주장할 수 있거든요. 아, 진짜. 기사 쓰는 방법이 이렇잖아요. 자. 근데 전 진짜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어디서 우라카이 해오지 않은 네. 자신의 기사를 하루에 5개 쓴다는 거? 기자가 만약에 글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최초에 자기가 5개 중에 최초에 썼던 글을 자기 자신이 우라카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014년의 기사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왜냐하면 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실패했고요. 네. 2015년에 다시 한번 기사가 올라옵니다. 이제 지난달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까지 왔습니다. 2015년 2월 27일에 단독이라고 나옵니다. 단독. 실제로 단독. 허위사실 유포하고도 뻔뻔. 딸기 찹쌀떡 논란 그 씁쓸한 결말. 이야. 결말도 안 났고요. 예. 기자가 책임지기 싫을 때 쓰는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뻔뻔. 보시죠. 취재 결과 조폭도 없었고 대기업도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른 이야기를 알려드렸고요. 예. 그 다음 날입니다. 허위사실 유포하고도 뻔뻔. 딸기 찹쌀떡 논란 그 씁쓸한 결말.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썼던 자기 기사를 스스로 우라카이 하는군요. 아니 그건 뭐 할 수도 있어요. 네. 요즘 바쁘니까. 네. 자, 12일이 지납니다. 2015년 3월 10일입니다. 점점 오늘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코너 이름이 생깁니다. 뭐뭐뭐의 이슈 리마인드라는 고정 코너도 있어요. 이 기자분이 제가 잘못 봤나 보죠. 아마 복사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제목 보시죠. 뭐뭐뭐의 이슈 리마인드. 네. 진흙탕 싸움 속 진실 게임, 딸기 찹쌀떡 사건 풀스토리.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자는 채선당 사건에 비유합니다. 채선당 사건 대표적인 낚시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땡땡땡의 이슈 리마인드 이런 코너가 생기고 대괄호를 붙여주면 네. 뭔가 중요한 기자, 대기자나 그렇죠. 자신의 고정 코너를 가지고 있는 네. 사람.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땡땡땡의 이슈 리마인드라는 코너는 아직 기사가 3개밖에 안 올라왔고 네. 딸기 찹쌀떡 이야기가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3개 중에 2개가 딸기 찹쌀떡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일베 얘기 그냥 이것저것 끼워 맞춘 거예요. 일베 손동작 인증 10대 사건 뭐 이러고서 10개의 일베 인증 사건을 그냥 엮어놓은 거예요. 아, 그렇죠. 이분 대표 기사더군요. 그래요. 예. 네.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결말이 난 사건이라고 기자는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딸기 찹쌀떡 갑을 논란 그 이후 이야기. 원수가 된 동업자들의 화해를 바라며. 그리고 내용은 김 씨가 잘못했으니 화해하자입니다. 같은 날 기사 또 나옵니다. 이때부터 또 집중적으로 기사들이 나옵니다. 네. 저로 인해 촉발된 비난을 수용하겠다. 딸기 찹쌀떡 논란에 사과문 올려. 즉 김 씨가 사과문 올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따 잠시 후에 마사오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마사오 취재반장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김 씨가 사과문을 올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네. 김병현식 문법이에요. 김병현 선수식 문법이에요. 넥센? 기아야. 아, 네, 죄송. 예. 골에 몰렸을 때 네.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너바나의 레이프미하고도 비슷한데요. 이 이야기는. 네. 예. 내가 어차피 희생자 아니냐. 네. 맘대로 해봐라. 네. 거든요. 저희가 뭐 지난번에 38, 39에도 계속 지적했죠. 너무 어수룩하다고 김 씨가. 그렇죠. 예. 감정 처리도 안 되고. 네. 그리고 나서 3월 12일 딸기 찹쌀떡 사건 가배횡포 주장 김 씨가 사과문을 게재했다. 24일에는 일본 장인의 인터뷰 청년은 거짓말로 장사해선 안 돼라고 나왔는데 중간에 충격이라는 말을 붙여주셨고. 네. 충격. 뭐 이제 이때 뒤에 또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이 기자의 기사들을 또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파악한 것들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딸기 찹쌀떡 사건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취재한 기사를 쓴 적이 없는 기자이고 자신이 취재한 딸기 찹쌀떡 사건에 있어서도 어휘 사용, 표제 붙이기 모든 면에 있어서 편파라는 의심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유독 이 주제에 천착할까요? 일종의 어떤 전유예술인가? 알기 어렵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그렇게 주가라 취재를 하고도 아직 완벽하게 확인을 못해서 못 알려드리는 것 말고 확실한 것은 안 씨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자신도 이제 억울한 사연이라고. 네. 기자회견을 했을 때 기자회견에 모일 만큼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자가 3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그냥 왠지 심부름하러 나온 듯한 신입 기자. 네. 이게 무슨 일인지 좀 모르는 듯한 눈치의 신입 기자 1명. 마사오 1명.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국민일보 쿠키뉴스의 이 기자. 이렇게 3사람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분은 이 씨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 기자. 요 기자. 예. 분이 있었답니다. 네.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안 씨의 응원군. 뉴데일리. 그 뉴데일리 TV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1년 9개월 전 제가 방송할 때도 생활의 달인에 출연해서 이게 달인에 꽂힌 거지 달인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했듯이. 네. 지금 뉴데일리 측에서는 김 씨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에 네. 대해서 집중적으로 팝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면 완전히 얘는 사기꾼이에요. 전혀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김 씨는. 네. 그런데 자, 요게 또 교묘해요. 안 씨가 김 씨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인지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딸기 장인이라는 그 일본 오사카의 그 할아버지한테 뉴데일리 TV 기자들을 대동하고 가서 촬영을 한 겁니다. 직접 가셨구나. 네네, 직접 갔어요. 그런데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질문을 해요. 2015년 1월 20일에 김 씨가 당신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만나러 오지도 않았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일본인 그분. 네. 그런데 여기 얼마나 교묘하냐면 2015년 1월 20일 날 김 씨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뭐가 교묘해? 그냥 생구라지. 아니죠. 교묘한 이유는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지금 자기와 일하는 직원들 있죠. 를 보내요. 김 씨가. 네. 직원들을 보내요.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따로 하시니까.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딸기 찹쌀떡들을 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갔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직원들을 보냈다. 1월 21일 날. 김 씨는 이미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 씨가 만나러 왔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뉴데일리 기자는 잘못된 질문을 했네요. 당연히 안 만나러 왔다 그랬죠. 유도신문했네요. 그거를 알고 그랬는지 착각을 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사실만 나열해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김 씨는 거짓말을 말한 적이 없는데 뉴데일리 기자는 거짓말을 말했다. 온 적이 없다. 라는 답을 얻어내기 위한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한 질문을 했네요. 그 질문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대답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거짓말쟁이는 아니라는 사실밖에 없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사실 또 거짓말할 이유도 없지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장인이라는 분이 3대째 유명한 그 장인이냐 딸기 찹쌀떡에 아닙니다. 저는 딸기 찹쌀떡 만든 지 20년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거짓된 권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대는 제 판단입니다. 이건 판단이 섞일 수밖에 없겠는데 1년 9개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달인 아니라니까. 그리고 거기에 뻥튀기에서 기대는 게 분명히 보인다니까 나도. 김 씨는. 예. 그거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럼 기술을 전수해 줬느냐. 1년 9개월 전에 제가 취재했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하듯이 무슨 만화에서 도제 시스템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레시피 정도만 가르쳐줬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서는 재료, 한국에서는 찹쌀로 떡을 만드니까 딱딱해진다. 그러니까 쌀가루로 만들어라. 재료가 뭡니까라고 물어보길래 재료를 가르쳐줬다. 한 5분, 10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 씨는 그분의 그 말씀이니까 자기가 반론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그죠.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노하우니까. 기업 비밀이니까. 저한테는 밝혔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는 몰랐는데 그런 것도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결정적 클이죠. 크리티컬 기술 몇 가지. 그런데 1년 9개월 전에도 몇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자기가 돌아와서 인터넷으로도 연구하고 1년에 걸쳐서 그리고 또 홍대 카페 모모 그러니까 검색해보니까 과일 맛집 파는 데가 두 군데라 그래가지고 그 홍대 가게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거기서도 배우고 그리고 별별순회가 가봤더니 거긴 또 자기보다 좀 못하고 뭐 이런 증언들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뉴데일리 TV를 전면적으로 다 뒤엎으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 동영상을 보면서 1년 9개월 전에 내가 지적했던 걸 지적하는 것과 단지 그것 몇 가지들을 고스란히 드러내서 또는 방금 그 1월 20일 2015년 1월 20일처럼 팩트를 살짝 뒤집어서 그렇게 꾸며놓은 것이 과연 우리들의 가치 판단에 이게 그 참고할 만한 사항인가. 이에 더해 김 씨는 영화 촬영차 일본에서 일하던 중 2009년 모 백화점에서 처음으로 딸기 찹쌀떡을 먹어보았으며 창업 아이템을 정리하고 퇴사한 2013년에 일본의 장인을 처음 만났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데일리와 안 씨는 세상에 없던 일을 확인하기 위해 장인에게 근거 없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한 셈이 되지요. 뉴데일리 TV 그 동영상의 형식은 그거예요. 굉장히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폭로하는 듯한 형식을 취한 동영상인데. 근데 우린 옛날에 다 말했고. 근데 우리는 그냥 얘기했던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뭐야 이거 소금쟁이 때와 똑같잖아.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여러 번 해서 선악을 가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판단 기준 다 빼먹고. 저는 뉴데일리라는 매체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솔직히 뭐가 떠올랐냐면요. 일베들이 어떤 팩트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집착이 있죠. 그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광주에 그 5.18 민주항쟁이 북한 간첩들의 난동이었다라는 주장이 있죠. 그런데 뭔가 음모론에서 제기할 때는 실제적으로는 애매하거나 또는 그것이 핀트가 어긋난 거짓이거나 그런 것들이 섞여들 수 있죠. 그거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팩트에 굉장히 역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박 자료 100개를 무시하고 자기 쪽 자료 하나를 붙잡고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의 전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바로 표현 잘한다. 포커스를 옮기는 거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양새 있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진리로 알고 있는 이것은 알고 보면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모양새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그 모양새에 맞는 하나의 어떤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점을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 사건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폭로하는 그 형태, 구조적인 형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태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전장이 옮겨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계속 그러니까 UMC가 전작에 옮겨진다고 한 걸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옳든 그르든 UMC가 틀렸다는 모양새가 계속 갖춰지게 되는 거죠. 맞아. 끊임없이. 맞아. 네. 실제로 이거는 논란도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UMC의 말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UMC가 틀렸다는 모양새만은 계속해서 갖춰지는 거죠. 하지만 난 이 자리에서 말은 계속 해야 되겠어. 네. 왜? 결국 싸움에선 이겨야겠거든. 다시 국민일보 쿠키뉴스 기자에 대한 마사오의 해석. 모 기사에 팩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화해를 바란다. 화해할 수는 없을까라는 기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는 이런 기사 내용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김씨 말도 김씨의 말을 들어보면 그를 무작정 사기꾼으로만 여기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어렵사리 만난 김씨는 녹취 파일과 문자 카카오 메시지를 건넸는데 그가 당시 1인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포함돼 있었다. 그가 제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씨는 안 씨와 그의 지인들로부터 동업하던 가게에서 손을 뗄 것을 거의 강요받다시피 했다. 이건 제가 이제 1년 9개월 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다 얘기한. 다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년 9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했던 방송하고. 근데 상황이 뒤집혔다고 제목을 붙인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 우리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난 더 웃긴 게 상황이 달라졌다. 그 방송 다 들은 사람들이 왜 상황이 달라졌다고 우리한테 달려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말을 잘못했나 보지. 우리가 전달을 똑바로 못했나 보지. 내가 지금 이 방송 오늘 녹음을 하면서 미치겠는 게 UMC가 녹음할 때 그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편집할 때 지랄 맞다고 중원 부원 하는 거. 야, 그런데 이번엔 그래도 한 번에 생각해냈다. 중원 부원. 이거 잘라주세요. 네. 그런데 애동하지 마시고. 야, 앞에 그걸 잘랐는데 이걸 얘기하면은 맥락을 모르니까. 다 자를게. 믿는다. 근데 이 방송만큼은 이게 중원부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한 사람한테 이렇게 안 했지, 네. 이렇게 안 했지, 네. 이렇게 안 했지, 네. 그럼 뭐 어쩌라고 계속 대답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반복되는 것을 반복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이 자체가 방송이 중원부원일 수밖에 없지. 맞아. 깝깝한데,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건이 있는데 김 씨가 거짓말한 부분이 있어. 우리는 1년 9개월 전에 그걸 지적했어. 안 씨 쫓아내려고 이렇게 술 쓴 게 있어. 거기다가 판결문 이후에 또 새로운 증언까지 나왔어. 욕심 부린 거 있어. 1년 9개월 전에 욕심 부린 거 있다. 그래서 형의 횡포라고 표현을 했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사건이 지금 뭐 별 달라진 게 없는데 판결문 때문에 갑자기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뒤집혔다. 이렇게 확 몰아가는데 안 뒤집혔어요. 그런데 뒤집힌 적 없다고. 자, 그렇게 된 계기인 국민일보 기자분의 이 기사들 쭉 타임라인에 대한 문제 제의를 지금 UMC가 쭉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청취자 여러분에게 가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UMC의 그 제목과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한 이 브리핑이 이 기사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기계적 균형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 씨의 시선으로 보이십니까? 예를 들면 화해를 할 수는 없을까라는 기사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자라든지 통화 내용을 보면 안 씨가 분명히 김 씨에게 화해를 요청해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운운하면서 너와 내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둘 다 잘 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그 반전이나 그 뭐라 그러냐 그 새옹지마? 그래요? 전화위복이 더 괜찮겠다. 아니 새옹지마도 같은 말 아니야? 새옹지마는 어떤 그 인생의 랜덤성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내가 착각했다. 네. 전화위복은 작용과 반작용을 뜻하는 물리학. 다 잘라. 오케이. 애초에 사자성어를 포기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부활해동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것도 잘라줘.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할 수는 없을까라는 되게 아름다운 결말을 바라는
기사조차도 제 눈에는 안 씨의 입장인 거예요, 이건. 그렇죠. 안 씨의 시선이고. 제가 알려드린 데 뒤에 3월 11일에 기사에, 이 구민일보 모 기자의 기사의 제목이 딸기 찹쌀떡 갑을 논란 그 이후 이야기 원수가 된 동업자들 화해를 바라며인데, 그건 제가 아까 2월 28일 기사를 말씀드리는 거에서 사실 중립성을 말씀하셨는데 얘기가 끝났어요. 허위사실 유포하고도 뻔뻔. 딸기 찹쌀떡 논란 그 씁쓸한 결말 안 나왔다니까? 상황 똑같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왜 우리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안 씨가 옳다 그래버려. 안 씨를 중심으로 균형이 맞았죠. 그렇죠. 예. 안 씨를 중심으로 균형이 맞았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공평하려고 애쓰는 중립적인 기자의 시선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사실 그렇게 중립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렵긴 해요. 네. 누가 하나 편을 드니까 이렇게 편하게 막 기사 하루에 5개도 쓰잖아요. 그죠. 부럽다. 야, 근데 온라인 뉴스팀이라든지, 네네. 요번에 다 아는 후배도 뉴스원에 새끼 기자로 들어갔는데, 애들 하는 일 들어보면 정말 눈물겹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눈물겹게 하는 게 진짜 이렇게 사람을 수련이 되기는 한다니까요. 아무리 우라카이를 해도 하루에 5개를 어떻게 써. 오리지널 기사. 아니, 미디어스에서 한윤영이 기사 쓴 거 있잖아. 조선일보 온라인 뉴스팀 기자가 자살한 거. 근데 우리는 그런 좀 눈물겨운 얘기니까 우라카이 많이 했다고 그걸 까는 건 좀 미안해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안타까워. 저도 종족 비하 함부로 못해요. 네. 근데 이건 잘잘못은 무조건 따져야겠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뉴스가요. 이런 거예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고 다운표가 또 돼 있고요. 뭘 어떻게 다운표했는지 모르겠고, 제 일단 개인적인 감은 악의적 발췌예요. 딸기 찹쌀떡 사건 갑의 횡포 주장 김씨 사과문 게재. 사과문을 게재했대요. 이거 뭔 얘기죠? 언론전 1장 1절. 낙심한 상대방의 진심은 악용하기 좋다. 뭐냐면요. 제가 그 사과문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실제로 사과문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사과한 거예요, 뭘?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 사과문을 딱 보자마자, 다 읽자마자 떠오른 게 뭐였냐면은, 옛날에, 그런 기사가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젠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계, 가족이 미국인가? 그쪽에서 사는데, 사고로, 아이가 죽었어요. 네. 어느 아이가? 그 얘기죠. 사고로 아이가 죽어가지고, 경찰서 이런 데서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던 애 어머니가,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 이런 탓이다. 내가 죽였다. 그래서 그런 그냥 넋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증언을 바탕으로 구속이 됐다더라. 네. 그 얘기예요. 이거 그거 있잖아. 이번에 그분 이름 뭐지? 펜실베니아에서 딸을 살해한 걸로 24년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그것을 싶다 나온 적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죽인 거 내가 우리 딸 괜히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로 죽었는데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거기 괜히 들여 보내가지고 그렇죠. 그 얘기를 했는데 내 탓이온데 그게 현지 사람들한테는 범죄 컴패션이 돼가지고. 지구상의 한국인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마사오 기동 취재반장이 정확하게 표현해줬습니다. 김 씨는 글을 올렸는데요. 사과한 적 없어요. 사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게. 존나 빡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사과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자가. 근데 그렇게 빡쳐가지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불교의 행위 아닐까요? 모든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 내가 건강한데 이용 얘기 좀 콧물 나오네. 내가 좀 더 이렇게 수련을 하고 이렇게 열반에 올랐으면 이런 번뇌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게 아닐까요? 그게 내 탓이라는 게. 하여간 그 넋두리를 사과문이라고 얘기했다니까 이 기자는. 그러니까 이분은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사과문의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 저와 관련된 일로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노여움을 안겨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건 그냥 오프닝이잖아. 계속해서 마사오님이 해석도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뭐 과소를 떠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사업체를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분노하게 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2년 전 온라인에 올렸던 글들 방송 어쩌고 홍보 방향성에 과오가 있어서 그러한 점 그리고 그런 못지하게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거는 그 서술이지요. 과정에 대한. 그리고 나서 과거 한 방송사의 달인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청년 달인이라는 호칭을 얻었으나 알려진 바와 같이 저는 한 분야에서 오래 갈고 닦은 실력 있는 달인이 아니기에 검찰 조사에서도 달인이 아니라고 진술했었습니다. 김 씨가 2년째 얘기하던 대로.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검찰은 약식 기소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대질신문을 했고 9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고 이쯤 되면 국민일보의 이 기자는 자신이 취재한 게 맞다면 안 씨의 이야기를 그냥 전달한 게 아니라면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달인이라던데 아니야 달인이라던데 이러면서요. 네네. 마형 흉내. 달인 내 흉내 낸 거 지금? 그렇죠. UMC 지난 앨범에서도 UMC는 생각도 안 했겠지만 마사오님 성대모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마사오님을 알기 3년 전부터 전 마사오 흉내를 낼 줄 알았어요. 네. 내가 되게 쉽나? 그 흉내 내기가? 야, 달인 프로그램 아닌데. 이용도 넌 아닌데? 마사오 경연대회 할 때 달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장면을 매장 홍보 입간판으로 제작해서 손님들로 하여금 실제 달인이라 칭할 만한 사람이 만드는 못지로 인식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저의 불찰입니다. 인정. 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뉴델리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그리고 박스 포장 시의 홍보물에도 100년 전통 일본 장인으로부터 전수받은 등의 오해가 소지가 있었다. 뭐 그래서 혼란을 야기했다.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년 9개월 전에 우리가 이건 오바질이라고 지적했던 거 그것에 대한 불찰 그것이 사과문의 사과라면 사과예요. 네. 그런데 판결문에 대해서 사실은 약식 기소했을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의 제기를 하면은 재판으로 넘어가요. 정식 재판으로. 네. 그런데 그냥 벌금을 내고 말았어요.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그랬대요. 판결문의 그 판결 내용 1, 2, 3 우리가 아까 다 길게 짚었지 않습니까? 사과문이라고 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자기 블로그엔 또 타이틀을 뭐라고 걸었는지 아세요? 네. 저는 범죄자 김모모입니다. 자기가 자기 블로그에다 타이틀을 그렇게 달았어요. 이분 좀 자기 비하가 있으신 분이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올려놓으면서 어떤 반어법을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근데 그건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타이틀만 보고 가판대 지나갈 때 그 스포츠 신문에 제목만 보고 내용을 안 읽잖아. 차라리 그는 아니면은 낚는 기술이라도 있든가. 근데 저는 범죄자 김땡땡입니다. 그래놓고선 소제목이 입장 정리.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검찰 판결에 대하여 2년간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 투자금의 진실, 이제와 대응하는 이유, 창업과정, 가맹사업.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법원이 안 씨 손을 들어줬으니 김 씨는 다 뻥이고 안 씨는 억울한 피해자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런 주장이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의 시각인가 공정한 시각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시라니까요. 저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자 한 명의 꾸준한 기사가 이건 꾸준한 기사라기보다도 그냥 꾸준한 글이죠. 온 국민이 낚였다는 많은 댓글을 양산한 우리가 당했다, 뒤통수 맞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팩트에 근접하고 있으며 과연 팩트에 근접하고 있으며 있는지 그리고 청취자들이 와 광분해서 이거 부하 내동할 만한 일인지 우리가 낚였다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되겠다. 그것도 함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낚였다라고 생각하도록 한 번 더 낚은 하긴 대한민국 같은 언론 환경에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자주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낚이고 누군가가 너네 낚였어라고 하면서 또 낚고 이게 우리나라
인터넷 언론 환경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어떻게 한번 설명충 본능을 동원해서 최대한 짧게 정리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제 정리해도 돼요? 김 씨는 유명세에 심취했고 이것으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더 나쁘게 윤색을 더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파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즉 허언증에 빠졌다고 봅시다. 그런데 허언증에 빠졌다는 것이 정당한 사업의 권리를 빼앗길 사유입니까? 권리를 빼앗으려고 들었던 사람이 피해자 행세를 해도 되는 면죄부가 됩니까? 허언증이요? 우리가 이미 다 밝혔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기사에 써놓고서 사태가 뒤집혔다고 떠들고 다닐 만큼 그 기자에게 대단한 취재의 금맥이 된 게 맞습니까? 우리가 1년 반이 넘게 전에 떠들었던 이야기가요? 바뀐 게 뭐길래 사람의 운명이 또 바뀌죠? 법원 판결은 1년 9개월 전에 마사오가 얼마나 똑바로 취재했는지를 판결해 준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마사오님이 앞에 있어가지고 비웃고 싶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 딴 데서 보고 와가지고 아니 낚였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우리 방송을 듣고 이걸 낚였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요. 정치자 니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 믿어? 여러분은 우리한테 낚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낚인 거예요. 최근에 낚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퀘스트가 많아서 저는 이제 리퀘스트 하시는 분들과 리퀘스트 하지 않으시는 분들로 청취자분들을 갈라요. 물론 뭉뚱그려서 저는 청취자분들을 신이라고 봅니다만은. 근데 리퀘스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새로 취재를 한 거니까 또 취재를 한 거니까 리퀘스트를 많이 해주셨거나 해주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자꾸 일관성을 찾으려고 하세요? 왜 자꾸 일관성을 찾으려고 하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누구한테 엄마를 찾아? 그걸 못 찾다가 신도 찾게 되죠. 물뚱님도 마사오님도 우리 출연하는 많은 사람들 인터넷에서 SNS에서 찌질해요. 해선 안 되는 말들도 많이 해요. 신뢰도 하고요. 짧은 생각을 밝히다가 틀리는 소리도 많이 해요. 저는 SNS 하나 둘 남기는 심정으로 방송 만들지 않아요. 평상시에 어떤 틀리는 소리를 많이 하고 제가 행실이 참 거칠어요. 참 개인으로서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것은 알기 싫다 만들 때는 절대 그 개인들의 이런저런 탁한 색깔 하나도 안 넣습니다. 최대한요. 근데 아니야, 너 착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착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탁드리는 거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다른 데 가서 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거짓말을 했다. 그 믿음 몇 가지를 가지고 인생 전체, 사건 전체를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단정 지으시려고 하는 당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중에는 언론인도 있고요. 법조인도 있고요. 기업인도 있고요. 많아요. 여러분이 쉽게 화를 내시는 만큼 여러분은 어딘가에 이용당합니다. 왜요? 저도 이 일에 있어서 쉽게 화내가지고 마사오님을 막 채근해가지고 그냥 더 취재해줘요! 라고 한 만큼 제 성실을 돋군 리퀘스트 해주신 분들한테 이용당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사건을 다룰 때부터 저희는 어찌 보면 국민일보의 이 기자 혹은 몇몇 분들에게 이용당했겠죠. 물론 누군가를 이용하고 이용해 먹으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긴 한데요. 너무 자주 그런 호구가 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기사라도 읽어보시지 그러셨습니까? 자세히. 궁금하셨으면 다시 한번 저희 방송을 들어보시지 그러셨습니까? 반대로 표현해볼까요? 다나와에서 이렇게 컴스테이션에 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기초적인 지식을 배워오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장사하는 놈이 잘못했네라고 막 승질내시는 분들 있죠. 최근에 한 분 중에 최근에 액세스몰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이런 나쁜 컨슈머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파는 물건 다 이용해봤는데, 다 별로더라. 그러면서 막 갑행세하려고 막, 왜 서비스 똑바로 안 하냐. 퍼펙트디지브 사장님한테 1시간 동안 통화하신 분, 당신이 누군지 아시죠? 난 당신을 만나서 좁힐 권리가 없잖아요? 대신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따지려면요, 그 전에 해야 되는 공부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해야 되는 공부 존나 많아요.
그걸 못해서 난 맨날 죄 짓고 사는 기분이라니까? 당신도 좀만 나눠 가져주면 안 됩니까? 왜 1분 고민하다가 던졌어요? 겨우 1분 고민하다가. 당신이 짧게 고민한 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봤다니까, 지금? 왜 화났냐? 마사오는 지각을 사흘을 했고, 우리는 지금 새벽 12시 10분에 왜 저희는 지금 17층인데요, 사무실이 왜 찻소리가 방금 났는지 아세요? 람보르기니겠지? 소금쟁이가 모는 17층까지 올라왔는데도 찻소리가 난다. 이중방음을 했는데 우린 모두 피곤하고 마사오는 지금 잉크젯 프린터 우리 25만원짜리 사놓은 거에 종이를 150장 뽑았다. 오늘 이거 방송 하나 하려고. 그리고 종이가 모자라서 종이를 사러 나가는데 편의점 종이가 개입산 더블 A밖에 없었다. 더블 A 100장짜리. 내가 더러워서 돈 벌어서 더블 A 살 거야. 왜? 취재 못 놓겠다 진짜. 이거 또 취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취재진을 성질나게 하면 또 취재해올 수도 있어요. 아마 그때 예상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취재한 거랑 똑같은데요. 지금 세 번째 하고 같은 있는데요. 말을 하는데요. 저 기자는요. 제목만 다르게 하고 논조만 다르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또 흥분하셨네요. 하긴 저희들은 흥분할 자격도 없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든 흥분시켰잖아요. 저희의 취재 내용의 10%만 듣고 흥분하셨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양산하는 책임은 저희한테 있잖아요. 왜 나머지 90%는 안 들었어? 라고 큰소리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사기치고 오리발 내미는 거랑 다를 바 없긴 하네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어떤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을 알리는 기사가 있었고 그 기사의 논조 때문에 사람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개를 했고 제 취재와 심지어 사과 방송을 요청했고 그래서 제 취재한 결과 저는 1년 9개월 전에 제가 했던 방송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고 형의 횡포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웬일로 설명충 안 갖고 설명 잘 하시네요. 여기까지. 네. 학교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아는 형이 나를 괴롭히는데 방송반에 아는 애가 있어. 그 형한테 그런 느낌 아니에요? 뭐가? 그러니까 방송반에 아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 괴롭힘 당한다는 그 아이가 이러면서 점심시간에. 네. 그런 느낌이라고? 네. 제가 오늘 되게 멍청해지긴 한 것 같아요. 빨리 이 상황에서 이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원래 광분했어. 이용이 막 던지면 저 이해하거든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마사오 기동 취재반장의 3월 한 달간의 진짜 시간 낭비였다 이번 취재. 3월 한 달간의 취재의 절반을 들으셨고요. 근데 이건 진짜 그때 우리 방송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지, 사실은. 네. 이거 그거잖아요. 다시 들으세요. 6글자. 만약에 그 달인 프로그램이 그때 그 김모 씨를 섭외하기 전에 섭외에 끝내 실패하고 빵꾸를 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진화의 하이라이트거든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빵꾸를 맞습니다. 내지 않았는데도 저는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if, 예. 원더, 예. 고투, 38. 무한 반복입니다. 고투 38. 이거 그 GW 베이스. 네. 예. 저는 세대가 그래서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만든 2015년 토요일에 첫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였고요. 2015년 수준이 아니라 사상 최초 일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의 교회 갈 시간을 빼앗고 네. 은혜 받을 시간에 네. 마사오 기동취재반장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사오 기동취재반장과 이용상 유수석과 연수의 책임 프로듀서가 내일 몇 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추워지기 전에 찬바람 불기 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